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창에다가 그냥 쓰시면 돼요.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 이 수업은 여러분들이 좀 재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실습 위주도 있지만 약간 저게 있어, 이론적인 게. 그래서 뭐 이건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강의는 들을 수 없다. 뭐 절대로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SQL을 가르쳐 주는 데는 많아요. 그죠? DB를 가르쳐 주는 데는 많아. 그런데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론 플러스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은, 특히 비전공자는, 전공자도 마찬가지예요. 암기가 없이 그냥 그렇구나 깨달은 지식은요 내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좀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원하는 타이밍에, 제가 그랬잖아요, 태도가 아무리 좋아봤자 실력이 받쳐주지 못하면 그게 또 의미가 없어요. 그게 태도만 좋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력이 있어야 돼. 그 실력의 근간은 뭐다? 바로 암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뭐 카페나 그런 데 보면 제가 책받침 같은 걸 만들잖아요. 왜 만들게요? 외워야 되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이런 얘기 그만하고, 자, 그래서 이건 이기적 SQLD 책이죠. 2025년판.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보다 옛날 책이 더 좋아요. 왜? 옛날 책은 옵티마이저가 있었거든요. 우리 수업 안에는 옵티마이저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SQLT 자격증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따고요. 이 책 보면 돼요. 이 강의 들어도 되고, 알아야 될 거는 시스템 전체 구조를 알아야 된다. 이거. 그 다음에 여기에 AI가 나옵니다. 왜 AI가 나오냐? 옵티마이저가 있어서 그래요. 옵티마이저가 뭐지? 그럴 수 있겠지만 뒤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구문 분석이 엄청 어렵다라는 거, 이게 나와요. 이 구문 분석이 뭐와 관련이 돼 있냐? 나중에 알겠지만 우리 시스템 전체에서 보면 보안 솔루션들은 어떤 단어들을 분석해야 돼요. 어떤 단어를 분석해서 이 단어가 있으면 해킹이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게 기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구문 분석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요. 단지 보안 솔루션들의 개발이 쉬운 이유는 뭐냐면, 이 구문 분석을요 자체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야. 근데 대부분의 보안 솔루션들이 뭐냐? 그냥 공개 소프트웨어 갖고 적용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가 않아,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게 안 되면 또 안 되겠지, 시스템 전체가. 그리고 AI까지. 자,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저자 2명 있잖아요. 한 명은 취업반, 그죠? 우리 취업반에 제가 넣어줬어요. 자, 좀 이런 거 넘어갑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 책 우리가 쓸 일 많을 거야. 그때 하고 싶은 사람 하세요. 얼마든지 할 테니까. 자, 여기에서 주로 공부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오라클의 아키텍처.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냐? 이 오라클의 아키텍처가 뭐와 똑같냐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정보 시스템의 구조와 똑같아요. 왜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었고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이 구조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뭐 인터넷 뱅킹 혹은 뭐 주식 시스템, HTS 이런 것들 다 얘랑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델링 이런 거 넘어갑니다. 뭐 이런 풀이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영진 사이트 가면 요거 뭐 동영상도 볼 거예요. 볼 수 있을 거예요. 쭉 넘어가고, 이건 이제 광고니까. 그리고 저는 공부할 때 여기 뒤에 마인드맵 있죠. 이런 걸 좀 외워요. 근데 저는 이제 오라클은 SQL은 안 외우지. 왜 안 외워요? 외워져 있으니까 안 외우는 거죠. 그리고 자격증으로 보면 이럴 수 있어. SQLD는 아무것도 아닌데 SQLP를 딴다. 이건 얘기가 달라져요. 이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거는 완전한 우대입니다. 이거 나중에 정보시스템 감리할 때도 우대가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거 신입사원 채용할 때도 엄청나게 우대가 돼요. 그래서 P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것까지 할 겁니다. P까지. 이 수업에서. 자, 물론 시험 공부는 해야죠. 아무리 수업을 들었다고 해서 시험 공부랑은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 바뀐 과목의 그 문제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옵티마이저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튜닝이 빠졌어요. 튜닝이.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다른 거로 할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여긴가? 자, 여기가 첫 페이지인가요? 내가 광고인가? 그죠? 광고인가 보네. 그죠? 요거는 중요한 건데. 뒤에 또 나오겠죠? 자, 아무튼 자, 뭐 이기적 카페 가면 동영상 있대요. 자, 읽어볼게요. 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자, 이론과 실습과
시스템 구조를 같이 공부하라고요? 데이터베이스. 자, 오라클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프로그램의 이름이죠. 그죠? 영어로 하면 예언자, 뭐 예측자,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시스템은 전부 다 오라클 씁니다. 오라클 써요. 그리고 오라클 엑사라는 DB가 있어요. 옛날에는 오라클 자체가 그냥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근데 하드웨어 일체형도 있습니다. 하드웨어 일체형. 이거 많이 씁니다. 요즘은 하드웨어 일체형. 뭐냐면 물리적 박스는, 그러니까 박스는 하나로 보여. 근데 이제 두 개야. 그냥 여기에 서버 하나 있고 서버 하나 있고 여기 SSD가 딱 하나 있어요. 오라클 엑사라는 게. 이런 식의 구조가 있습니다. 왜 구조를 이렇게 놨냐? 많은 이론을 알아야지 이게 이해가 됩니다. 자,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죠. SQL을 사용하려면 DBMS, 이거는 소프트웨어를 얘기하죠. DB와 DBMS는 달라요. DB는 그냥 자료를 저장하는 자료 구조의 형태를 DB라고 하고, DBMS는 그 자료 구조를 쓰는 프로그램이 DBMS죠. 그래서 자료 구조의 대표적인 형태가 이거 아닙니까? C 드라이브, 윈도우 탐색기, 루트가 있고, 얘가 루트잖아요. 하위 서브 디렉토리가 있잖아요. 뭐 폴더라고 그래도 되고. 이게 뭡니까? 계층형 자료 구조죠. 계층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눠지는 거. 그래서 이러한 자료 구조를 쓰면 우리는 뭐예요? 그냥 계층형 DB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는 실제 여기서 말하는 이런 DB들의 특성은 다 뭡니까? 뭐 어떤 특성을 갖냐면 테이블 형태, 엑셀이 엑셀. 테이블 형태로 저장하죠. 그 로우가 행이 있고 컬럼이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기억해야 될 게. 이게 그냥 보면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걸 뭐하러 설명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DBMS의 구조가요, 쉐어드 아키텍처가 있어요. 쉐어드 아키텍처. 그리고 쉐어드 나싱이 있어요. 쉐어드 나싱 아키텍처. 이 두 개의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여러분들 앞으로 누구랑 대화할 때도 이런 용어들을 써줘야 돼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말을요, 컴퓨터 구조의 이론으로 딱 가면은 컴퓨터 구조의 이론에도 이와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SMP 머신이고요. 그게 MPP 머신이에요. 머신. 이게 소프트웨어도 똑같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구조를 소프트웨어도 똑같이 있어.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게 멀티 프로세싱, 멀티 스레드. 이게 정보 처리 기사할 때 어디서 들어본 거 아니에요? 멀티 프로세스는 뭐예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뜬다. 멀티 스레드는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 여러 개의 스레드가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해 안 되면 못 해도 됩니다. 자, 쉐어드 아키텍처가 뭐냐? 이 PT 파일은 줄 거예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 책에 붙여두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외워야 돼. 쉐어드 아키텍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쉐어한다 이거예요. 쉐어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그림 빨리 그리기 위해서, 아이고, 쉐어드 아키텍처는 저런 거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에 필요한 거죠. DB라는 게 이렇게 있어. 근데 여러분들 주의해야 할 거, 우리가 그림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DB라고 이렇게 그리잖아요. 요거는 서버일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한 디스크를 그릴 표현도 있어요. 디스크 뭐예요? 스토리지라고 부르죠. 디스크 많으면. 자, 그러면 아무튼 요 그림이 있어. 그러면 중간에 서버들이 어떤 서버든 이렇게 붙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용자가 있겠죠. 사용자가 이런 그림을 알아야지 뭐가 돼요? 시스템이 돼요. 이렇게 붙는단 말이죠. 연결을 해서. 그리고 이쪽에 있는 DB를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이 구조잖아요. 자, 얘도 이제 그림 삐뚤어지긴 해. 이거 삐뚤어지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죠? 예, 신경 쓰여요. 예, 이렇게 붙는단 말이죠. 그러면 쉐어한다라는 거는 뭐를 쉐어한다라는 거예요? 얘를 쉐어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컴퓨터를 이렇게 두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이 서버 두 대가 부하가 걸렸어. 그 서버를 였다가 한 대 더 놔. 또 이렇게 가지. 였다 한 대 더 놔. 이렇게 가지.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 부하는 해결되지 않죠.
여기에 부하는 해결되지만 이 끝에 부하는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죠? 사용자가 많으면 부하는 걸리는 거죠. 뭐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 그죠? 이게 쉐어드 아키텍처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내가 A라는 걸 입력하래요. A라는 걸 수정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A라는 문자열이 일로 날라와. 그럼 여기에 A가 이렇게 딱 저장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다른 사용자가 또 있겠지. 걔가 이 A를 B로 바꾸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람 2명입니다. 1명 아니에요. 2명이에요. 얘가 요렇게 요걸 잡고 있잖아. 우리가 이 잡고 있다. 이런 걸 세련되게 뭐라고 그래요? 락이라고 그러죠. 로킹. 그죠? 락, 언락. 그죠? 내가 이렇게 잡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기해야 되죠. 대기. 내가 이거 고칠 때까지 너 가만히 있어. 그 얘기죠. 그러면 내가 이걸 이렇게 잡고 있는 기간, 처리하는 기간을 우린 세련되게 뭐라고 그래요? 트랜잭션이라고 하죠. 트랜잭션. 내가 트랜잭션을 열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잡고 있는 게 많으면 서버가 아무리 놀고 있다 하더라도, 세 대의 서버가 다 놀고 있다 하더라도 대기 시간이 많아지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쉐어드 아키텍처라고 하고, 이러한 구조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DB예요. 오라클, 철자가 틀렸네. 그죠? 오라클, MySQL, MS SQL이 다 이런 쉐어드 아키텍처 구조예요. 그러면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하나 생기거든요. 내가 이 B 봐보세요. 쭉 가서 나 A 고치려고 해.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데, 아, 얘가 잡고 있구나. 기다려야 되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요 컴퓨터와 요 컴퓨터가 두 개가 통신을 해서, 야, 내가 이거 잡고 있어.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안 가도 되잖아. 그쵸?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어요. 요 라인이 있는 거. 이 라인을 인터커넥터라고, 인터커넥션이라고 그러고, 뭐 인터커넥터라고도 그래요. 요 라인이 있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오라클입니다. 이게 오라클. 다른 DB는 이 라인이 없어. 이 라인이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DB를 오라클을 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러면 공유 정보를 여기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이게 뭐와 똑같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컴퓨터와 똑같죠. 이 컴퓨터는요, 장치 관리자에 가면, 제 컴퓨터 엄청 좋아요. 이거 작년에 샀나? 야, 2년 전에 샀나? 이거 2년 전에 샀구나. 이거 어떻게 샀냐면, 진단은 취득하고 알바로 진단을 좀 해달래요. 그래 해주고, 너무 빨리 끝나서 돈 받기 뭐 해갖고 그냥 돈으로 준다는 거 그냥 컴퓨터 하나 사달라고 했어요. 그래 이거 사줬어. 근데 엄청 비싼 걸 샀지. 300만원짜리 샀지. 예. i7 지금 CPU가 엄청 많이 꽂혀 있잖아요. 지금 장치 관련 프로세서가 CPU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작업을 하나 딱 만들면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이렇게 병렬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얘도 문제가 있어요. 봐보세요. 내가 A 더하기 B를 해서 C에다가 넣고 D는 C 더하기 Z를 해라. 이런 프로그램을 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개는요, 병렬 처리가 안 됩니다. 왜? 두 번째 D는 C의 결과가 나와야지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CPU가 이렇게 많아봤자 이런 식의 로직을 돌려버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성능이 안 나와요. 그죠? 왜? 한순간에 한 놈한테 들어가야 되거든. 그럼 요거는 요 세트가 다 뭐예요? 요 한 놈한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한 10개 있는 것 같은데 다 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이거를 동시에 다 때려 넣을 수 있는 거는 없나? 있죠. 그게 여러분들 보는 엔비디아 GPU죠. GPU. 왜? GPU는 봐보세요. GPU가 대부분 무슨 작업을 하는지 봐보세요. 영상 처리를 하죠. 그럼 파도가 이렇게 막 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잘라서 이거 잘라서 이거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1번 CPU, 2번 CPU, 3번 CPU, 4번 이렇게 병렬 처리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의존성이 없잖아요. 얘처럼. 그죠? 얘처럼 의존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GPU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일반 GPU를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써버리면 그 GPU의 효과는 없어요. 그래서 GPU가 따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생각을 보고 이 그림을 봐봐요. 똑같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MPP라고 하는 거예요. SMP라고 하는 거고, 그죠? 아까 GPU 같은 구조를 제가 뭐 쓸데없는 걸 눌러갖고, 그죠? 이거 다 지워졌네. MPP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DB 중에는 이런 그와 같은 그림이 없냐? 있습니다. 자, 이거 똑같이 한번 카피해 볼게요. 그게 바로 shared nothing이에요. 얘는 뭐예요? 그냥 쉐어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일단 그림이 바뀌어. 뒤쪽이 바뀝니다. 뒤쪽이. 이거를 알고 모르고가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줘요. 봐보세요. 세트가 두 세트로 바뀌었죠. 완전히 세트가 두 세트로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 따로 처리, 얘 따로 처리, 이렇게 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옆으로 수평으로 막 늘리면 한 대가 1을 처리했다면 두 대는 2를 처리해야 되고 세 대는 3을 처리할 수 있어. 근데 얘는 한 대가 1을 처리했다면 두 대는 1.5를 처리할 수밖에 없어. 왜요? 동기화하느라고 기다려야 되니까. 그죠?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MPP 머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CPU, GPU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CPU, GPU. 그러면 얘는 의존성이 없는 일을 해야 되는 거네요. 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뱅킹을 한다, 인터넷 뱅킹을 개발한다, 안 되지. 왜? 뱅킹은 계좌라는 업무에 의존하고 있어요. 계좌는 고객이라는 사람한테 의존하고 있고, 이 계좌 안에 예수금이 있고, 이 예수금에 입금과 출금이 이렇게 의존관계 업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업무를 자르려면 요 덩어리 한 덩어리를 다 잘라야 돼. 그리고 요거를 한 덩어리를 더 이렇게 자르려면 봐보세요. 계좌가 있어야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계좌 없이 은행에서 대출을 해줘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무도 의존성이 있지. 이 의존성이 있는 업무들은요, 얘가 안 맞다라고 그랬죠. 이쪽은 데이터 바꿨는데 이쪽은 다른 내용이 돼버리잖아요. 데이터가 틀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다고, 이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거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용도, 그러니까 쌓아두고 분석하는 용도로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데이터를 히스토리처럼 계속 쌓아두고 분석한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합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러면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발전돼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할 수도 있고, 병원에서는 이걸 클리니칼이라는 거는 임상 DB라는 거, 임상. 사람한테 얻은 진짜 데이터. CDW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 별거 아닌 거예요. 다. 자, 이거 이해되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이런 DB는 도대체 뭐냐? 이런 DB는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은 회사야 돼. NCR의 테라데이터라는 것도 있고, 넷디자라는 DB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엄청 빨라요. 이거에 비하면 CPU, GPU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분석용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걔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 이거 엄청 비싸다. 그러니까 넷디자라는 DB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어디냐면 산업은행. 그 정도 규모. 그 정도는 얘기가 돼. 그 정도는 그걸 살 수 있어요. 왜? 요 한 세트가 확장하면요 한 10억 20억 나가요. 그러니까 웬만한 금융권도 함부로 못 삽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이거에 문제가 생겼죠.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 이거를 그림으로 바꿔서 그려볼게요. 똑같은 그림인데 똑같은 그림인데 바꿔서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요즘 개발자들이 뭐 개발을 못한다가 아니라 시스템의 이 구조를 모르니까, 내가 시스템을 개발할 때 이쪽은 개발할 수 있는데 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또 하나 이거 연계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전체적인 걸 못 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일을 시키거든. 뭐 근데 해상을 원래 단순일 시키는데 원래. 자, 위의 그림입니다. 위의 그림을 이렇게 개념도로 그린 거죠. 물리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지만, 그죠? 개념도로 그린 겁니다. 그러면 얘가 뭘 한다 생각해 볼게요. 얘가 만약에 업무가 이체를 하는 거야.
인터넷 뱅킹이죠. 이체를 내요. 그러면 여기에는 요 DB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입출금 내역이 쌓여 있겠죠. 상식적으로. 그죠? 히스토리로 입출금 내역이 이렇게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계속 쌓아둘 필요가 없는 게 사실은 옛날 데이터는 거의 필요가 없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내가 DB를 하나 딱 만들어. 여기에 DB는 얘입니다. 얘. 요 세트. 요 세트를 딱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야간에 배치로 우리가 배치하면은 우리가 정보 처리 기사에서 뭐라 그래요? 작업을 묶어서 한꺼번에. 네, 그렇게 그런 말을 쓰는 거죠. 배치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저녁마다 배치 프로그램을 돌려서 여기에다가 히스토리를 쌓아두는 거예요. 히스토리를. 이게 똑같은 그림이에요. 히스토리.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얘는 그냥 DB죠. 그래서 얘를 돈이 흘러간다. 회계장부에서 돈이 흘러가면 돈의 코드를 쓰는 거를 계정 코드라고 해요. 그래서 계정계라고도 얘기하고 운영계라고도 말해요. 그리고 이거를 정보처리 기사에서는 실시간으로 처리한다라는 의미로 OLTP다. 온라인 트랜잭션 프로세싱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계정계, 운영계 이런 말이 더 많이 쓰죠. 그리고 여기에 계좌 정보가 있죠. 계좌 정보가 있으니까 금융권에서는 이 말을 뭐라고 하냐? 원장이라고 얘기하는 원장. 별거 없죠. 그죠? 예, 근데 금융권 인터뷰나 여러분들이 금융권에 일을 하려면 이런 금융권에 맞는 용어를 써줘야 돼요. 안 그러면 무슨 질문 나오는지 아세요? 금융권 일 해보셨어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는 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일을 잘하든 말든. 자, 그러면 여기는 히스토리, 여기 있는 모든 데이터를 쌓아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다 이렇게 쌓아. 이걸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정보계라고 불러요. 뭐 분석계, 빅데이터 뭐 이렇게도 지금 요즘은 부르는데, 혹은 CRM, 고객관리 시스템 이렇게도 부르는데, 자, 이걸 일반적인 말은 정보계예요. 그리고 이 말은 잘 안 써. 올랩. 왜냐면 올랩이라는 말은 약간 특정 툴을 이야기하는 느낌이 많거든. 그래서 그냥 정보계, 이게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거 DW. 근데 여기 DW 데이터 웨어하우스죠. 데이터의 창고잖아요. 데이터의 창고인데 여기에서 자, 여러분들이 이 차이가 있어요. 저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아냐. 여러분들 나이 때, 그러니까 27, 8 이때 27, 뭐 그거보다 많은 분이 더 많긴 하겠지만 27, 8 때 오라클이랑 DW의 책을 거의 외웠어요. 그래서 29의 오라클 책을 쓴 거잖아요. 28에서 출간했나? 그죠? 아무튼 책을 쓴 거잖아요. 그거를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일에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 일에 왜 도움이 되는지는 곧 알게 될 거예요. 자, 이러면 히스토리가 막 쌓여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여기에 다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고객 정보를 분석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 분석합니다. 그 대신 문제가 있지. 야, 이거 엄청 비싼데 데이터량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이거 잘못했다가는 1년에 10억씩 써야 되는데 이거 유지비용 이거 감당할 수 있겠냐. 아무리 돈 많은 회사라도 여기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건데, 자,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 용어를 이렇게 바꿨어. EDW.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엔터프라이즈 DW라고 그랬죠? 이러면 이 그림을 딱 보면 알아요. 여기는 EDW래. 물론 기업마다 뭐 말은 EDW라고 그러고 의미를 다르게 쓸 수도 있어.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럼 이게 뭐가 다른데요? 사실 똑같거든요. 맞잖아요. 이것도 한 개가 아닐 수 있잖아. 업무별로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뭐가 다르냐? 회사의 이름을 딱 붙여보면 돼요. 여기에다가 회사 이름을 붙여볼게요. 산업은행. 이렇게 했어요. 회사 이름을 딱 붙였어요. 그럼 산업은행이 이거니까 얘네, 그쵸? 그 다음에 정책금융.
계열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대우조선도 산업은행 건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대우조선, 캐피탈, 산업은행 캐피탈 이렇게. 그러면 기업 우리 그룹사 전체의 데이터를 여기에다가 때려 넣기 시작하네요. 그쵸? 그래서 이게 EDW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똑같이 병원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제가 병원 업무랑 금융 업무랑, 제가 원래 금융권 출신인데 실제 일하는 건 다 뭐 합니까? 지금 요새 병원 프로젝트 많이 하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똑같아. 솔직히. 자, 상급종합병원. 병원. 상급종합병원은 병원이잖아요. 거기에 상위기관에 의료원을 만들어. 그리고 앞에 이름을 바꿔요. CDW로. 여기는 이제 환자 진료 기록이지. 그 다음에 얘야 밑에 병원들의 정보를 다 이쪽으로 갖고 와. 이게 뭐예요? 똑같잖아요. 뭐가 달라요? 그래서 강남 세브란스. 강남 세브란스를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강남 세브란스에서 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신촌 세브란스. 이 두 개 정보를 여기서 이렇게 갖고 오면 여기에서 통합으로 분석할 수 있겠네. 연구 목적으로 쓸 수 있겠네. 이렇게 만들어요. 똑같잖아요. EDW나 CDW나. 그쵸? 물론 요거 한 세트만 쓰는 데도 있어요. 얘처럼 요게다 CDW 붙여서 우리 병원 안에서만 이런 데도 있겠지. 당연히. 자, 그런데 이거의 문제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그래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교재를 보면서 요 한 줄 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 초반이 되게 중요하고 이거를 어느 정도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의 문제점은 뭐예요? 그래, 좋긴 좋아. 좋은데 이거 너무 비싸. 그죠? 솔직히 얘도 비싸. 오라클도 엄청 비싸거든요. 이거 유지보수가 12%인가 그래요. 그럼 1억 주고 사면 12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1년, 2년, 3년, 5년 되잖아요. 유지보수 비율이 50%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1억 주고 사면, 물론 1억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러면 1년에 유지보수 하는데 얼마를 줘야 돼? 5천을 줘야 돼.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 들어요? 그냥 새로 바꿀까? 그런 생각 들죠.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시스템을 중단시키고 바꿔야 되는데 이 바꾸는 전환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그게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잘못했다가는. 그러니까 금융권이 너무 많은 규제와 너무 많은 뭔가 때문에,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돈도 못 벌면서 이런 데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금융권 돈 못 벌어요. 돈 많이 버는 것 같지만 자기 회사라고 했으면, 개인 회사였잖아요. 만약에 신한은행이 나 혼자 100% 지분의 개인 회사잖아요. 그러면 돈 못 버는 거예요. 자꾸 다 써버리니까.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 여기에 고민이 빠져요. 첫 번째,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이 등장을 했어. 이게 2009년도에 나왔거든요. 여기에 딱 들면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보유기간이라는 말이 나왔어. 보유기간. 그러면 기존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그냥 우리가 평생 갖고 있으면 돼. 근데 이 보유기간 때문에 그죠?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또 이거도 더 중요한 말이 있구나. 목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목적. 수집 목적과 보유기간. 이게 사람 죽이는 겁니다. 이 목적이. 자, 이 사람이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이 금융권에 회원을 가입한 이유가 뭡니까?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한 거죠. 이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거래 목적이죠. 그 거래가 대출일 수도 있고 그 거래가 입금, 출금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걸 갖고 우리는 대출은 뭐라고 그러지? 여신. 맞을 거예요. 이 출금은 뭐예요? 수신. 뭐 이런 거 이렇게 불러. 그죠? 결론은 얘는요. 그냥 돈 거래하려고 계좌를 튼 거고 동의서에 사인만 한 거예요. 근데 이 밑에 봐보세요. 이거 무슨 목적으로 쓰는 겁니까? 고객을 분석해서 비즈니스에 활용하겠다. 뭐 이런 목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최초의 수집 목적과 이게 다르잖아요.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분석하라고 했냐고요. 나는. 그죠? 바로 이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하냐? 야, 안 되겠다. 여기까지는 법률에서 보관하고 있으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 거래내역 5년 동안 5년인가? 3년인가 그럴 거예요. 3년인가? 3년 동안 보관하고 있으니까 3년 동안은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3년이 넘으면 이걸 지워야 된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냐?
식별자 삭제하자. DW로 가는데 식별자를 지우고 가자. 그러면 여기서 식별자는 뭐겠습니까? 회원 아이디도 되는 거고, 그죠? 회원 아이디, 고유 식별자예요. 회원 아이디가 이 회사에서는 고유 식별자가 되는 거죠. 고유 식별자 삭제하자. 주민등록번호 삭제하자. 그거 지우고 가자. 이런 거예요. 근데 회원 아이디를 지우기가 좀 껄끄럽습니다. 왜? 회원 아이디를 지우면요, 고객 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요쪽 얘가 지금 현재 어떻게 쓰고 있는지 판단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회원 아이디는 어떻게든 안 지우려고 그래.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든 안 지우고 싶은 거예요. 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은 뭐다? 삭제하고 갔어. 자, 이렇게 구축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건 개보법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 문제가 뭐냐? 너무 비싸. 이게 실제 이거 분석해서 돈 얼마나 번다고 굳이 뭐 이런 거를 운영해야 되나? 제가 옛날에 그 아주 20년 전 얘기긴 하지만 동양증권에 있을 때 DW를 이걸 구축을 해봤어요. 이걸 구축을 했는데 테라데이터를 썼는데 이 구축 비용만 한 20억 들었어요. 그 운영 비용도 만만치 않아. 운영 비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 DW를 구축했는데 이 정보계를 운영하는 그 IT 부서의 몇 명이 인원이 한 5명인가 6명인가 있었어. 상시 유지보수하는. 그런데 실제 이거를 쓰는 사람을 봤더니 마케팅 부서에 1명에서 그 당시엔 2명밖에 안 썼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한두 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짓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죠? 물론 뭐 그죠? 예. 비록 IT 부서였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왜 하지? 예. 자, 그러면 이게 너무 많이 비싸. 그래서 우리가 뭐가 나왔어요? 끝내주는 게 나온 거죠. 그게 바로 빅데이터 DB예요. 공개 소프트웨어로 빅데이터 DB가 나온 거야. 이게 뭐예요? 하두비야, 하두, 몽고DB. 근데 몽고DB는 여기에 안 씁니다. 대부분 다 하두비야. 하두비 등장한 겁니다. 하두비 등장을 하니까 이 하두비는 무료거든요. 이건 그냥 공개 소프트웨어. 그냥 깔면 돼. 깔고 우리가 쓰면 돼. 즉 스토리지 비용밖에 안 들어. 그리고 얘는 기존에 저장하는 방식이 얘 같은 경우는 테이블 형태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죠? 엑셀처럼. 근데 얘는 행단위로 막 이렇게 써. 이렇게 쓰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이렇게 쓰면. 그 대신 이걸 조작하기가 힘들어져. 조작하는 게 왜 힘들어져요? 얘는 SQL을 쓰면 되거든요. SQL을. 그러니까 select from where 하면 얼마든지 조작하고, 입력하고 싶으면 뭐 insert into values 이렇게 쓰면 간단하게 입력도 할 수 있어. 근데 얘는요, 이 짓거리 하려면 뭐 API를 써야 된다거나 무슨 툴을 써야 된다거나 이게 안 되면 되게 이게 불편한 거야. 이 사례가 기존에 없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보처리 기사 공부하면요,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인덱스 시퀀스 파일. 이거 한글로 쓰려니까 더 어렵네. 그죠? 인덱스 시퀀스 파일. 이거를 i3이라고 하죠. 인덱스 시퀀스 A가 뭐지? 억세스 M은 뭘까? 매니지먼트인가? 마스터인가? 모르겠어요. 영어 약자는. 근데 인덱스 시퀀스입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쓴 입력 값들을요, 인덱스 파일을 만들고요, 파일 단위로 이렇게 저장을 해. 이런 DB처럼 이렇게 저장 안 하고 그냥 쭉쭉쭉쭉 이렇게 씁니다. 얘의 속도가요, 이 DB의 속도에 비해서 5배 이상 빠릅니다. i3이. 근데 i3을 왜 안 쓰냐? 이 SQL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SQL이 얘가 안 돼. 이거 i3의 데이터 하나 바꾸려면요, C 언어로 개발자가 코딩해서 API 불러서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매번 뭐 하나 할 때마다 되게 불편한 겁니다. 속도는 빠른데. 그러면 이거를 예전에 어디에 썼냐? 금융권에서 썼어요. 증권회사에서 이걸 썼어요. i3을. 왜?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삼성전자 주식 나오잖아요. 그거 빨리 저장하고 빨리 보여줘야 되거든. 이 DB에 하잖아요. 느려서, 지금도 DB에다 안 할 겁니다. DB에다 하잖아요. 느려서 하면 주가가 틀려요. 근데 i3에 넣잖아요. 그럼 얘가 지연이 없어.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기에 썼단 말이에요. 얘가 그거와 똑같아요. 이 하두비라는 빅데이터 DB가 그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얘는 구매 비용도 안 들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그냥 깔기만 하면 되고, 서버는 계속 확장하면 되고, 그죠? 10년 20년 쌓아두면 돼. 왜?
그 쌓아둔 거의 근거는 이거지. 우리가 고유식별자 지웠으니까 우리 개인정보 아니에요? 이게 근거야. 나름 만든 근거라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가서 금융권 가서 이 DW 예수금 갖고 조회해보면 누군지 아는데 이거 불법 아니냐, 삭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하면 그 사람은 다시는 일 못해요. 네, 그런 말 하면. 자, 그럼 여기에 쌓여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림들 하드웨어 딱 떠놓고, 그래도 우리가 DB가 필요하죠. 왜? 이런 DB가 왜? 속도가 빠르잖아. 그죠? 기존 얘도 있어요. 사실은 얘는 전체적인 DB 통합해 둔 거고, 예전에도 뭐가 있었냐면 부서별로 DB 만들어서 필요한 데이터만 이렇게 갖다 부어주는 게 있었어. 그게 데이터 마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부서별 DB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 이거 필요하지? 이렇게 갖다 부어주는 거야 그냥. 그러면 얘도 똑같이 여기에서 일부 데이터만 빼갖고, 왜? 여기가 SQL이 안 되니까 현업부서는 이 DB를 쓸 수가 없어요. 어려워서. 근데 현업부서도요 SQL은 할 줄 알아요. SQL은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아까 얘기한 테이블 단위 RDB라고 하죠. 혹은 RDBMS 넣으면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냥 SQL 써서 이렇게 실행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런 구조의 시스템이 딱 우리가 지금 현재 금융권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요런 시스템이. 이게 왜 하드브로 바뀌었는지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문제가 되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자꾸 찜찜하거든. 고유식별자만 지웠는데 이거 개보법 위배 아니냐, 뭐, 그죠? 이게 자꾸 찜찜하거든. 그래서 나온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특례조항으로 있었던 가명처리가 나온 거예요. 가명처리. 뭐예요? 이거 자체 다 불법 아니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자체 왜? 목적하고 안 맞지 않냐. 니네가 수집한 목적은 입출금 위해서 수집해 놓고 결론은 기술을 뭐로 봤거든. 뭐예요? 니네 데이터 분석하려고 해서 사업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와요? 통계를 작성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과학적 기술, 그 다음에 공익적 기록물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의 근거를 마련해 준 거예요. 이거를. 그 대신 처리는 가능한데 이거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가명처리 가이드죠. 근데 이 가명처리 가이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나온 가이드가 있고 금융위에서 나온 가이드가 있고요. 어디더라? 보건의료, 그러니까 이 기관 이름 모르겠어요. 뭐라고 하는데, 신보원인가? 하여튼 몰라요. 아무튼 보건의료 가이드가 3개가 있어. 또 하나 교육부는 교육부 가명처리 가이드가 있어요. 4개가 있어. 그 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게 뭐냐? 개보위에서 나온 가명처리 가이드고요. 금융권의 가명처리, 정확히 말하면 금융권 가명처리 안내선과 그래요. 이름이. 가이드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금융권 담당자들은 그 가이드를 만든 사람은 머리가 나빠서 개보이처럼 안 만든 게 아니에요. 왜? 쓸 수 있게 만들어 준 겁니다. 금융권에다가. 그래서 여기에서 식별자 지우고 이거 분석하면 오케이 해라. 그 대신 애매모호하게 특이치를 제거해라. 특이치 되게 쉬워요. 자, 봐보세요. 우리 회사 계좌에 돈이 있는데 예수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금이라고 해요. 그런 말도 알아놔야 돼요. 예수금이 있는데 혼자 계좌에 현금 100억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제일 많은 사람이 10억이 있어요. 보통은 뭐 요런 평균대가 만들어져. 얘 혼자 이렇게 튀잖아. 이런 걸 삭제하라는 겁니다. 이런 걸. 그거는 금융권 가이드에도 안내서에도 있어. 특이치 제거하라는 건. 그런데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거는 차트로 그리면 이런 차트가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막대기 같은 거. 이걸 박스 플랫이라고 합니다. 이 박스 플랫 같은 게 만들어지는데 얘는 이렇게 점으로 표현이 돼. 이렇게 점 하나로. 그러면 이 점을 만드는 기준,
특이치의 비율을 뭔가 설정을 해줘야 돼. 그래야지 이 점이, 얘 같은 경우는 극단치니까 이렇게 딱 나오지만 어디에서 이렇게 만들어질지가 결정이 되는데, 어떠한 가이드에도 특이치의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건 없습니다. 어떠한 가이드에도 그냥 그림상 이런 거 하나 그려두고 이런 거 있으면 지워주세요, 요렇게밖에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유를 알겠죠?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특이치의 기준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누가 자를 거 잘라버리면 되니까. 근데 왜 대부분의 연구는요, 얘네들을 분석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커요. 왜? 여기 돈 없는 사람보다 이 100억 혼자 갖고 있는 이 사람이요, 영업하면 돈 더 많이 벌게 해줘요. 얘네들 백날 해봤자. 그래서 얘네들이 주 관점인 경우가 많아요. 병원도 마찬가지죠. 아니, 보건의료 가이드에 이런 게 있어. 남자 중에 유방암 환자, 이런 거는 특이치를 제거해라. 그러니까 남자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요, 전체 유방암 환자 100만 명 중에 한 3명 정도 있대요. 3명 정도. 얘네들 제거해줘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는 얘를 연구하고 싶은데? 그죠? 나는 남자가 왜 유방암에 걸리는지 그걸 연구하고 싶은데, 이걸 지워버리면 나는 어떻게 연구를 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놨어요? 생명윤리법에 이런 말을 써놨어요. 고유식별자를 제거하면 그거는 익명하다. 익명화가 뭡니까? 익명화가. 고유식별자 제거하면 환자번호, 주민등록번호 제거하면 그건 익명화네. 생명윤리법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익명화가 뭡니까? 추가 정보를 더해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다. 그건 개인정보가 아니다. 그 소리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그죠? 그 소리와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이거 땡큐하고 추가 고유식별자 다 지워버리고 여기에 싸놓고 요 군집만 연구할 수 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구의 의사결정은 데이터 심의위원회에서 해라. 그럼 오케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방법을 만들어줬잖아요. 방법을.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와요? 가명 처리가 들어오는 거죠. 가명 처리가. 자, 이거 이해가 됩니까? 이 그림? 왜 빅데이터 DB가 이슈가 되는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빅데이터 DB를 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서 가야지 봐. 그런데 이 케이스에서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에서 알아야 될 업무적 내용이 되게 많아요. 일단은 제가 잊을까봐 이거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이거와 이거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얘는 병렬 처리가 된다라고 그랬잖아. 얘는 의존성이 발생해서 병렬 처리에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뉴스가 나옵니다. 이상한 뉴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런 걸 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클라우드 공부하세요, 클라우드 자격증 따세요, 이런 말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클라우드의 그 AWS의 서버는 EC2라고 하는구나. 네트워크는 VPC고 그 안에 서브넷이 있고 인터넷 게이트웨이도 있고 스토리지는 S3라고 하는구나. 이걸 한다는 거야.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야, 그냥. 이 지식은. 왜? 몰라도 돼. 인터넷 찾으면 다 나와요. 그거는 내가 필요한 시점에 찾아봐서 해도 됩니다. 솔직히. 그럼 실제로 해봤냐? 해보니까 자꾸 에러가 떠. 잘 안 되네. 그것도 인터넷에 다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거를 꼭 미리 다 해볼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저는 안 해봐요. 왜? 이거 내가 구축하는데 에러 떠? 그럼 그때 인터넷 찾아봐서 하면 되지 뭐. 왜? 돈 주고 쓰는 서비스가 어려우면 되겠어요? 안 되죠. 당연히. 이거 무조건 쉬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기술이 없어, 여기는. 그래서 제일 여러분들 이거 잘못하면 망하는 케이스가 뭔지 아세요? 이게 AWS나 네이버 클라우드 이런 게 막 이슈가 되니까 학원들이 클라우드 전용 학원 과정을 만들죠. 이거 이대로 계속 커나 갔다 해서 망해서 죽기 딱 좋아. 왜? 클라우드의 대전제는 뭐라고 그랬죠? 무조건 쉬워야 돼요. 대단한 기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 얘기하면서 클라우드를 얘기하냐? 우리가 고민할 거는 이거거든. 2017년부터 2020년까지요.
클라우드로 전환한다라는 뉴스가 등장을 합니다. AWS로. 근데 첫 번째 케이스 하나. 롯데쇼핑. 두 번째 또 어디 있죠? 쿠팡. 쿠팡은 전체가 클라우드인지 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게 없어서. 근데 롯데는 신문에 나왔어. 100% 클라우드로 전환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어디 있을까요? 학교들도 전환한 대학교도 있고. 그리고 네 번째 뭐 등등이 있겠지. 뭐 인터파크. 자, 봐보세요. 제주항공. 그죠? 특징이 뭐죠? 이렇게 보면 특징이 안 보이잖아요. 예, 지금 제가 인터파크 지금 웹화면이 지금도 살아있나? 그 망하지 않았나? 인터파크?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인터파크의 웹화면은요, 들어가 보면 1년 전만 가도 여기에 도서, 항공, 맞나? 여행, 뭐 이렇게 티켓, 이렇게 4개의 탭이 있었습니다. 4개의 탭이.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탭의 의미가 업무적 독립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인터파크라면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싶어. 그럼 이 도서 업무만 딱 끊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왜? 책을 사는 업무랑 비행기 티켓을 가는 업무 간의 의존성이 없어요. 맞죠? 의존성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롯데쇼핑처럼 다 클라우드로 가지 않는 이상 이 업무만 딱 끊어서 가져갈 수가 있어. 근데 금융권은 봐보세요. 계좌를 중심으로 다 움직여요. 계좌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근데 여기 분석 쪽은 가져갈 수 있지. 근데 이거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스토리지 규모가. 그러니까 부담스러워. 그러면 아까 마트 같은 거 하나 그렸잖아요. 요거 하나만 클라우드로 해볼까? 가능하죠. 그러니까 얘를 바꾸는 게 아니라고요. AWS로 얘를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뒤쪽에 조그만 마트 하나 갖고 가는 거라고요. DW 못 갖고 가요. DW를 갖고 가려면 일단 비용을 엄청 줘야 돼. 일단 규모 자체가 커요. 레벨 자체가. 물론 갖고 가려면 갖고 갈 수는 있어. 클라우드로. 자, 그러면 클라우드로 전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업무 간의 의존성이 있냐. 전사로 다 갈 거 아니면. 그거 고민해야 되고, 클라우드로 갈 때 DB의 종류가 이렇게 되는 오라클도 있고 MySQL도 있고 등등이 있어. 근데 요 구조에 얘도 인서트 되고 얘도 인서트 되는 놈, 요 DB는 오라클과 DB2 밖에 없습니다. 오라클과 DB2. 그 중에서 오라클의 문제는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AWS로 전환하는 것 자체는요, 두 번째 목적은 비용 절감이거든요. 근데 이걸 오라클을 그대로 가버리면, 오라클로 가면 실제 비용 절감이 안 일어나요. 실제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거를 MySQL로 바꿀까? 이걸 MySQL DB로 바꾸잖아요. 이게 없어. 이쪽 리드라이트, 리드 온리 서버만 이렇게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라이트의 성능을 향상하는 방법이 없어요. MySQL DB로 바꾸는 순간.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클라우드 전환 사업의 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아니야. 뭐 VPC를 어떻게 하고 서브넷을 어떻게 만들고 AWS 들어올 때 뭐 IPsec VPN 통해서 들어와야 되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다 FM 가이드가 나와 있어요. 그거는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런 거는. 자, 그러니까 비용 절감을 고려해야죠. 그죠? 그래서 DB를 바꾸니까 DBA가 제일 중요한 직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자, 업무적 독립성 검토했고요. 왜 시스템 구조가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비용도 고려해야 돼. 근데 제가 이거 2020년도인가 막 이때 그 AWS 전화할 때 제가 사실 인터넷에서 글 한번 썼는데 이 클라우드 전화는 정말 멍청한 임원이 결정하는 거다. 이게 보통 위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는요, AWS로 전환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결제가 뭡니까? 달러 결제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AWS는 원화를 안 받습니다. 그러면 1100원대 이거 1년에 운영 비용이 20억이었다면 지금 1400 되는 순간 1년 운영 비용 30억으로 바뀌어요. 운영 비용 예측이 환율의 변동을 고려하게 돼. 우리 기업이. 그러니까
어디가 망합니까? MSP 사업자가 망하는 거예요. MSP 사업자는 아마존하고 뭐예요? 달러 계약하고 우리나라 기업하고는 원화 계약을 해요. 달러가 올라갔잖아. 그럼 원래 1년 계약은 20억으로 했는데 실제 30억 들어가. 여기 맨날 적자인 거지. 여러분들 봐보세요. MSP 사업자 적자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1년 지나면 얘가 계속 적자 받을 수 없죠. 이거 30억으로 바꿔야 돼요. 안 바꾸면 우리 안 돼요. 우리 망하니까 안 돼요. 그러면 얘네 입장에선 작년이랑 똑같이 서비스하면서 10억을 올려놨잖아요. 환율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거 비용 너무 비싼데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거꾸로 원래대로 가자. 이거 돈 비싸서 안 되겠다. 왜? 이미 예측할 수 있는 환율 변동을 갖다가 IT 임원들이 이걸 결정하다 보니까 뭘 못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변화나 환율 변동을 고려하지 못하는 거지. 이래서 망하는 겁니다. 이래서. 자, 이해되죠? 첫 번째가 이거야. 제가 두 개라고 했잖아요. 두 개. 첫 번째가 뭐였어요? 단순하게 이게 시스템의 구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내가 검토해야 될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AWS에서 우리나라에 제일 잘하잖아. 그런 사람들은 이것만 생각한다고. 이것만. 왜? 업무를 모르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보안의 가장 큰 함정은 뭐냐?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업무랑 관련이 없다. 업무의 향상이 없다. 이게 여러분들의 가장 큰 독이에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 요거 한 얘기면 요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거는 이제 공부가 아니라 3개월 컨설팅 프로젝트를 하는데 PM이라는 사람이 들어가고 웹 취약점 하는 사람, 인프라 취약점 하는 사람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인력이 기간이 굉장히 짧게 들어가고요. 업무적 인터뷰에는 이 사람들이 안 들어와. 결론은 기술적 가이드 인터뷰밖에 안 들어와요. 그럼 이 경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얘와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안 업무의 독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네, 정말로. 이건 나 다시 얘기 드릴게요. 자, 이제 이게 이해가 돼요?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면 되는데. 자, 일단은